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것, 바로 체육 활동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에게는 체육 활동이 또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장애인 곁에서 원활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체육 활동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바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떤 분들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생활체육과 변정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충북의 장애인 인구수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들에게 이 생활체육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장애 인구수를 좀 살펴보면요. 네. 약 한 265만 명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한 8천 명 정도 이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약 한 9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장애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데요. 장애인들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비장애인보다는 실체 활동이 낮기 때문에 체력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유형과 손상 정도 특성을 고려해서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장애인분들께 이렇게 체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체와 또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체육 활동을 하기가 장애인들께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닐까요? 네, 사실 뭐 녹록한 환경은 아니지만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시설과 환경, 이동의 그런 좀 요인들을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예전에 비하면 현재 정부 지원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에 상당한 그런 제약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의 체육 시설만 좀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시설들은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네. 웨이트장 같은 네. 경우를 좀 들면은 웨이트장에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허락을 해줘서 들어갔을 때 이동의 부분들, 화장실 사용의 부분들, 샤워실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예전에 그 휠체어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촬영하면서.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너무나 불편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네.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그리고 또 다양한 체육 활동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고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이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들마다 장애 정도가 다르고 또 체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하는 과정을 또 해야 되지 싶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요, 체육을 지도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지만요, 체육 활동 전 그리고 후에 측정을 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그 체력 검사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팝스-D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체력 측정을 원한다면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에 방문하시면 건강 체력 요인,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운동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운동 처방사의 역할들이지만 이 처방지를 토대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운동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생활체육 지도자가 옆에 계신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체육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지도사가 사실 저도 많이 못 뵀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탄생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장애인들께서 장애인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요. 네. 비장애인 스포츠 종목하고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종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다만 그런 규칙이나 장비의 수정과 변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네. 시각 장애인들도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안대를 다 끼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지만 공 안에 방울들이 들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다만 여기서 변형되는 그 규칙들은 첫 경기장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고 경기 시간이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참여자가 네.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일단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가 1등이고요. 네네. 2위는 근력 훈련, 3위는 맨손 체조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근력 훈련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비율이 올라갔지만 수영 같은 종목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타인과의 접촉을 좀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이런 종목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겁을 내거나 잘 바로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사의 도움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운동을 수행을 해야 하면요. 장애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중점을 두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들은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체력 요인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좋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함께하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들과 혹은 스스로 홈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삶의 변화, 또 몸의 변화. 자신감이 네, 생기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장애인들 생활체육 즐기시면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충청권의 이제 시도 그 현장 평가를 다니면서 네네. 장애인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가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건강과 체력이 향상됐어요. 특히 이제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낙상 사고의 그런 유발이 높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저하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사회성이 좋아지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네.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6개 종목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제외한 34개 종목은 거의 다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수정과 변형을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만을 위한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골볼하고 보치아가 있습니다. 네. 골볼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고요. 보치아는 중증 내성마비들을 위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구분 없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사는 체육을 꼭 전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자격증이니까요. 네, 물론 체육을 전공하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애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필기 시험하고 실기, 구술 시험 그리고 연수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필기의 경우는 특수체육론을 분명히 시험을 봐야 되고 체육 관련 교과 7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총 5개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한 가지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점수를 받게 되면 예,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 과정은 오늘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이요? 예, 그리고 네. 학예 때 연수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연수까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군요. 아,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여러분들을 또 지도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분들이 평소에 상당히 그 뿌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만나보시면 어떠신가요? 물론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의견도 저와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는 이제 체육을 지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그런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느낀 점이 그렇고요.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몇 번, 몇십 번씩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쉽게 지칠 수가 있지만 인내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내하고 기다림이 지나고 그 학생들이 수행을 했을 때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예.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에서요, 장애인 생활체육 사례 가운데 뭐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하나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다른 점을 하나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스웨덴에서 개최한 유럽 특수체육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통합 댄스 교실이 운영되어서 제가 네.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때 느낀 점이 이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평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평등한 시선으로 비추어진다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데 조금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께서는 교직에 계시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 준비한 학생들도 만나고 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만나실 텐데 이 두 부류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 또 장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네.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애인 체육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특히 현장의 일을 위해서 봉사활동, 현장 실습의 기회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예, 장애인들에게도 네.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운동을 참여해서 얻어지는 건강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이 불편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부족해서 시선이 두려워서 집에만 계시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공자로서 그리고 현장평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건강을 가져가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어떤 그 생활 또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추억이 가득한 청주의 공간 미학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로 인해 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뭔가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네. 보송보송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수출 이용하면 되는데요. 수출 신문지에 싸서 옷장이나 신발장 등에 놓아두면은요, 냄새도 제거하고 또 습기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초를 켜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녹차잎. 녹차잎. 녹차잎을 이렇게 군데군데 놔두셔도 네. 탈취와 또 습기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